배낭은 아웃도어 활동의 중심이 되는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품 수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빠른 대처가 어렵고 보행 시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척추와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과 사용 목적에 따라 배낭을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어떻게 짐을 꾸려야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한지 지금까지 유튜브에 소개된 그 어떤 영상보다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과 척추 보호를 위해 산행 시의 배낭의 총 무게는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꾸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박 2일 이상의 산행과 백패킹을 하더라도 체중의 최대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배낭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척추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에너지 소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한국인의 성인 평균 체중을 기준으로 권장하는 배낭의 총 무게는 남성은 7kg에서 8kg 이하, 여성은 6kg 이하, 최대 무게를 기준으로 남성은 23에서 26kg, 여성은 19kg에서 20kg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패킹 시에도 짐을 최소화하면 10에서 15kg의 분량의 장비로도 충분히 1박 2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경량 하이킹, BPL이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남기는 흔적을 최소화하고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웃도어 활동은 기상 여건에 따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마냥 짐을 줄이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트레일러닝 장비를 장착하고 준비물을 최소화하여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 고지대에서 열렸던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속에 주최 측의 판단 미스와 참가자들의 준비 부족으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따라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적정한 용량을 선택하시되 생존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지참하여 배낭을 효율적으로 꾸리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배낭의 용량은 당일 산행 용도로는 40m 이하, 1박 2일 이상의 산행과 백패킹은 40에서 50m 사이, 2박 이상 백패킹은 50m 이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또는 개인의 신체 조건과 취향에 따라 권장되는 용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엔 보온 난방 장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용량을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 백패킹용 배낭은 일반적으로 후드형 배낭과 티어드롭형으로 나뉘는데요. 그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드형 배낭은 많은 양의 짐을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지만 물품을 층층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짐을 꺼내고 넣는 점이 불편합니다. 티어드롭형 배낭은 지퍼를 여닫고 물건을 꺼내기가 쉬운 반면에 험한 산행 시에 저절로 지퍼가 열려 물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배낭들은 일반적인 후드형 배낭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면부 또는 사이드에 위치한 지퍼를 통해 물품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상하단으로 층을 분리하여 물품 적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고 하단층은 외부에서 별도의 지퍼를 통해 여닫는 게 가능합니다. 티어드롭형 배낭의 경우에도 전면부 지퍼의 방향을 달리하여 기존의 단점을 개선한 모델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30m 이하의 배낭은 대부분 티어드롭형 배낭인데요. 잠시 후에 나올 짐 꾸리는 방법은 후드형 배낭을 기초로 설명해드리지만 티어드롭형 배낭을 착용하고 계신 분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사와 행동식을 효율적으로 섭취하여 탈진을 예방하는 생산의 기술, 등산복을 기상 여건에 따라 겹쳐 입고 벗음으로써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저체온증, 일사병 등을 예방하는 보존의 기술, 상황에 따라 보행복과 스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체력 소모를 줄이는 절약의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낭을 잘못 꾸려서 상하, 좌우 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어 에너지 소모
사고가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배낭을 효율적으로 꾸리게 되면 더 먼 거리를 즐겁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올 내용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배낭 꾸리기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동 중에 허리, 어깨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낭의 무게중심을 잘 맞추는 것,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게 될 빈도와 상황을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꾸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원칙은 무겁고 밀도가 높은 물품은 등과 가깝게 배치해야 무게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가벼운 물품은 등에서 먼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배치하게 될 경우엔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뒤로 자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가능한 위쪽에 배치하고, 덜 사용하는 물품은 가급적 아래쪽에 배치해야 배낭 전체를 비우지 않고 필요한 장비를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배낭의 좌우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동 중에 신체의 흔들림이 적게 되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죠. 각 부위별로 수납하면 좋은 물품 가이드를 제시해드리자면, 등 바로 뒤 중앙부에는 텐트, 취사 및 조리도구, 음식, 물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을 배치하여 배낭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에는 주로 잠잘 때 필요한 장비들을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침낭이나 베개, 추위에 대비한 보온 의류, 다음날 갈아입을 상하의와 속옷, 양말 등이 되겠습니다. 헤드 또는 후드로 불리는 상단부와 캥거루 포켓으로 불리기도 하는 전면부 포켓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용 빈도가 높은 물품을 수납하면 좋은데, 기상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 빠르게 신체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재킷이나 우비, 아이젠, 스패치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 장갑, 카메라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헤드에 보관해야 꺼내기도 용이하고 분실 가능성도 적고, 구급상자도 이곳에 보관해야 다쳤을 경우에 빠른 처치가 가능합니다. 허리 좌우에 달린 힙벨트에는 산행 중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지갑이나 자동차 키 등 작고 중요한 물품, 그리고 행동식을 넣어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체력 유지에 도움됩니다. 사이드 포켓에는 보통 물을 많이 넣어 다니는데요. 더울 땐 물이 뜨거워지고 추위 속엔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단 포켓에 넣는 게 낫습니다. 외부 고리에는 스틱을 거시거나 별도의 파우치에 담는 스틱은 사이드 포켓에 넣으시면 되고요. 등산용 의자도 같은 방식으로 외부 고리 또는 사이드 포켓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부피가 큰 텐트나 트리스 등은 배낭 내부에 넣지 못하게 될 경우엔 헤드와 배낭 본체 사이 또는 배낭 하단의 스트랩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배낭 중앙에 보관한 물품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엔 디팩을 이용하시면 정리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물품을 수납하는 꿀팁을 드리자면, 산행 시엔 기존에 알려드린 대로 등 뒤에 배치해야 보행 시에 무게중심을 잡기가 수월하고, 비교적 평지 위주의 트레킹이라면 상단부에 적재해야 배낭의 무게가 다리와 발바닥에 직접 전달되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한 배낭 선택과 꾸리기 가이드 영상 잘 보셨죠? 배낭이 몸에 잘 맞고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즐거운 산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낭을 구매할 땐 매장에서 직접 착용해보고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해보시고, 산행이나 백패킹을 떠나기 전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짐을 꾸린 상태에서 집 근처 계단이나 오르막길 등에서 균형이 잘 맞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아웃도어 라이프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아주 알차고 실 속에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